네, 펍지 케어 패키지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에는요, 정말 많은 유저분들께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바로 안티치트 분야입니다. 안티치트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상환님 모셨습니다. 유저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와 인사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프톤 안티치트실 김상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데브레트를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오늘은 방송과 VOD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많은 유저분들께서 안티치트실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었거든요. 저도 이제 크래프톤과 펍지와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했지만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진짜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 얘기 주신 것처럼 베일에 많이 쌓여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하는 뭔가 액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진솔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진솔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대응 현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매주 유저분들한테 공유드리는 주간 제재 통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저희가 매주간 평균 6에서 7만 계정 정도 연구 제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자키토스 기능을 꾸준히 개선하고 다양한 탐지 기법을 추가하면서 발생한 효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39% 많은 수량인 170만 계정을 제재를 했고요. 이걸 단순히 치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났다, 그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키토스 기능 향상에 의해서 저희는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 지표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상으로는 현재 핵 계정, 그러니까 치터 의심 계정들이 전체 유저 대비 한 0.33%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고 있는 것들을 유저분들은 다 알고 계시긴 한데, 사실 유저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고 계신 목소리, 왜 미리 잡지를 못하냐, 왜 진입하는 걸 막지 못하냐, 하드웨어 밴은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하드웨어 밴은 진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에피소드 1에서 태연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여전히 의구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21년 5월경에 앞서 말씀드린 자키토스라는 저희 자체 솔루션에서 하드웨어 밴 시스템을 개발했고 적용을 했고요. 그런데 유저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하드웨어 밴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저희의 독특한 방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조건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하드웨어 밴을 하든지 혹은 임시 제재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밴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를 우회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고 실제로도 많은 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저희가 핵 의심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저희가 상황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점점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21년 5월경에 지표가 잠깐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게 보일 수 있는데 저 시점에 저희가 하드웨어 밴을 넣었고요. 급격히 올라갔다가 치솟았다가 탁 하고 떨어지는. 네. 그 이후에 좀 하드웨어 밴에 의해서 안정화된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22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하드웨어 밴에 대한 우회가 좀 빈번해지면서 저희도 계속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지표가 좀 나빠짐이 있었고요. 이거의 대응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인 하반기부터는 이제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개선이 되고 또 하드웨어 밴도 시행이 되고 있고 한데 왜 유저분들은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체감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왜 아직 여전히 유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도 펍지 유저로서 저희 공식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같은 데 자주 방문해서 글을 자주 읽어요.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저희가 늘 부족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매년 지표는 개선되고 있고 추세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가 좋아졌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상대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게임의 특징이 한 명의 그 치터 계정이 있다고 하면 최대 60명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체감하기에는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뭐 저희들은 마지막 치터가 한 명이라도 없어질 때까지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표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저분들께서는 아직도 글이나 뭐 6만 명, 7만 명 잡는 것도 좋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적발해내는 것도 좋은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한테 자세히 브리핑하는 그런 알려주는 그런 시간 자체가 정말 좀 루틴화되어 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공유가 어려운 걸까요? 사실 안티치트라는 업무 자체가 충분한 소통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저희가 보안이 생명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치터들한테는 또 이게 힌트가 되고요. 그게 오히려 유저분들한테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럼에도 좀 더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최대한 저희가 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든지 아니면 이제는 없어졌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많은 그 비인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또 화제가 된 비인가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이번 파트 2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자료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2018년도죠. 네, 이렇게 벽을 뚫어서 관통하는 비인가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자, 다음 영상 만나보시죠. 네, 다음 영상입니다. 네, 굉장히 악랄한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했었던 박격포획. 진짜 많은 분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셨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겁니까? 말씀 주신 2018년도의 유도탄 기능이라든지 2019년의 플라잉카 그리고 최근에 8월인 박격포 핵 현재는 만나보실 수 없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박격포 핵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날 저희가 핫픽스를 통해서 패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과거 2017년도경부터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비인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번에 발생했던 박격포 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루트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될까요? 커뮤니티 같은데 유저분들이 제보를 해주셨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고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진행해서 바로 다음날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저분들의 어떤 제보가 진짜 소중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크리티컬한 비인가 프로그램은 이제 찾아보실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ESP 외 제보에도 신고에도 제재가 안 되는지 그리고 ESP 지금 확실히 막고 있는 현황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ESP 기능에 대해서 못 사용하게 만드는 영구적으로 못 사용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포고라고 불리는 전장의 안개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좀 나타났고요. 예를 들자면 치터들의 교전 거리라든지 아니면 킬이라든지 DBNO에 대해서 확률이 좀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장의 안개, 포그 오브 워 사실 이제 다른 게임을 하시지 않는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인지 잘 상상이 가질 않거든요.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라든지 혹은 알아볼 수 있는 예시 뭐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상대방이 이제 엄폐가 안 돼 있을 때는 보이는 상태가 될 거고 조금만 지나시면 이제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엄폐돼 있으면 보이지가 않고 상대가 은폐가 안 돼 있으면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많은 ESP 관련 영상을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서 다 관통해서 저 멀리 있어도 숨어 있는 것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전장의 이런 효과였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치터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에 있는 유저들을 확인하고 가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장거리에서 킬을 하기도 하고 나쁜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에는 그 치터 친구들이 이전 비해서 한 70%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개선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PC뿐만 아니라 콘솔에서 이용되는 각종 비인가 프로그램 혹은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들고 와서 이제 공정한 환경 자체를 저해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콘솔에서 키마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는 분명히 제재 대상이고요. 저희가 제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하드웨어 같은 걸 좀 더 많이 탐지할 수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불편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서바이벌 레벨을 80 이상으로 올리게 된다면 이제 경쟁전에 진입하게 되는데 경쟁전에 들어와서 비인가 프로그램을 써서 적발되더라도 새 계정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다시 80레벨을 올려서 또 경쟁전에서 비인가 프로그램을 쓰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치터들이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치터들이 어떻게 이런 계정을 수급을 하냐?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80레벨이 된 계정을 키우거나 혹은 다른 유저의 계정을 도용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키운다라는 의미 자체가 말씀 주신 서바이벌 마스터 레벨을 어부징해서 계속 키우는 친구들일 거고요. 이 친구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고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치터 계정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많이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럼 도용 계정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실 텐데 이 도용 계정도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했고 이거는 다른 시스템이랑 좀 결합을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요새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선량한 유저분들께서 비인가 프로그램을 쓰지 않은 상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잘했을 뿐인데 경기 내에서 오제제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 저희가 오인밴에 대해서는 빠르게 구제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카페 같은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계정 정보라든지 그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시 제한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확실히 하고 갈게요. 저희가 절대로 신고만으로 제재를 하는 케이스는 없고요. 신고와 그 다음에 그 외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 제한 조치가 실제로 치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치터를 실제로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이용자분들께서 이제 임시 제한 조치를 당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리스크가 있다는 건 저희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제한 조치에 대해서 정확도를 좀 더 높이는 작업과 그다음에 시스템을 고도화한 작업 지금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량이 점차 이제 줄여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임시 제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새 또 굉장히 또 유저분들께 특히나 하이 랭커를 꿈꾸고 계신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 핫한 주제가 리더보드 안에 비인가 프로그램의 힘을 이용해서 선량한 유저인 척해서 점수를 올리는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플레이어에 대한 대응이 왜 느린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보드는 플레이어 분들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순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처리라든지 그런 게 좀 늦어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이 늦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제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인게임 내에서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게 맞나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프로세싱에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요. 이제 플레이어 분들이 신고해 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뭐 부정행위, 의심 유저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자료가 돼요. 유저분들이 신고를 해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적극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프로그램, 비인가 프로그램을 쓴 확실한 증거를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좀 느리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도 양날의 검일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제재를 진행을 하고요.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로 오인변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고를 주시더라도 저희가 추가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좀 처리 기간이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전 레벨이 80, 이 허들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 160, 200 이렇게 올려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쟁전 레벨을 올리게 되면 치터들의 진입을 방지하기보다는 선량한 유저들이 더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치터 입장에서는 진입 레벨이 상승하면 큰 장애물은 아닐 것 같고요. 단순히 진입 시간에 대해서 처음에만 일시적으로 이제 시간을 늦출 뿐이지 이외에는 동일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서바이벌 마스터 레벨 어뷰징 대응이라든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쟁전 진입 인정 강화라든지 이쪽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마스터리 레벨을 올리는 것에 대한 결정사항은 아직까지 고민된 바 없지만 제가 방금 듣기로는 경쟁전 진입 인증 절차라고 하셨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경쟁전을 처음 도입할 때 SMS 인정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큰 효과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적용하기 전에 데브레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유 드릴 거고 지금 말씀드리면 앞서 치터들이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장의 무기를 또 준비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펍지 내부에서 불법 프로그램, 비인가 프로그램의 판매와 관련된 어떤 협력 관계가 있다. 이런 음모설이 제기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털어놔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전 에피소드 1에서 태연님이 설명 주신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안티치트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만 갖고 있고요. 혹여나 저희가 게임 개발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저희 코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공모를 한다?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이걸 접근할 수 있는 게 각각 권한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그에 접근해서 나쁜 행위를 한다든지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은 유저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의심을 품어왔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 유저라든지 혹은 레벨이 높다든지 혹은 이 캐릭터와 아이디에 쏟아부은 재화가 엄청난 유저들이 제재되지 않는다. 이런 소문도 무성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해 주실 수 있는지. 우선 제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레벨이 됐던 과금액이 됐던 계정 소유주의 출신이 됐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제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말인즉슨 모든 유저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펍지를 위해 유저분들을 위해 열심히 정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펍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의견과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유저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